자, 숙제 풀이부터 해볼까요? 자, 풀어야 되는 문제 440번이요. 440번. 자, 문제가 이렇네요. 자,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2랑 알파, 얘의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랑 베타일 때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P-Q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은 두 근의 합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그쵸? 자, 두 근의 곱하면 2 곱하기 알파가 B. 이렇게 되겠고, 그치? 자, 마찬가지 두 근의 합 1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A 플러스 1. 자, 두 근의 곱하면 베타가 B 마이너스 1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뭘 찾아라? 알파, 베타를 찾아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9분의 P. 맞죠? 알파, 베타가 9분의 Q. 이렇게 해서 P랑 Q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하면 되겠어? 알파랑 베타를 구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걸 바꿔볼게. 자, A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치? 여기서 B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니까 뭐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치? 자, 2알파는 B인데 B를 뭐라고?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하자? 연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되겠나 얘들아? 자, 그래서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베타에다가 그냥 대입법을 할게요. 베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할 수 있죠. 베타는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해서 넘기니까 알파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자, 그럼 베타는 뭐가 되겠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찾았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9분의 P인데 그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이 9분의 Q인데 알파 베타 두 개 곱하면 9분의 5 되겠지. 자, 따라서 P는 18, Q는 5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 그치? 461. 자, 봅시다. 자, 이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래요.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판별식 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맞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근이 중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근이 중근. 그 말은 이 식을 정리해서 뭐를 하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성립을 시켜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판별식 쓰려면 2차 방정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꼴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걸로 바꿔야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바로 해도 되겠나, 얘들아? 되겠어?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3x제곱 맞습니까? 자, 여기 몇 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ax.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다 두 개씩. 그럼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x. 요 정도 괜찮죠? 플러스 여기서 전개하면 상수 a, b, b, c, c,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죠?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맞죠?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쓰겠습니다. 짝수 공식 제발 써야 된다 했어요, 맞지? b'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무시해도 됩니다. 어차피 b'에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테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야 전개를 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 했으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이 정도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곱셈 공식 봐야지. 뭐였지? 곱셈 공식이잖아, 얘들아. 곱셈 공식 14번에 있었어요. 번호까지 기억한다. 하도 잘 못 외워갖고. 자, 뭐였어요? 뭐? 아, 아닌데. 마이너스인데.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잖아. 그렇죠? 되겠습니까? 이게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얘들아? 0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럼 봐봐. 2분의 1 곱하기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나와야 된단 말인데, 자, 우리가 배운 A, B, C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 나올 수 있는 방법은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수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 0, 0, 0. 따라서 A랑 B 같고 B랑 C 같고 C랑 A가 같으니까 뭐다? A랑 B랑 C가 같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이건 무슨 삼각형이 되겠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자 전형적인 형태 기본 문제예요. 이것도 보면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차적으로 m에 대한 항등식은 m이 있는 것들과 없는 걸로 묶어서 는형을 만들어서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 풀이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맞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그게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적어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4a 1이고요. c가 m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a제곱 m제곱 플러스 2abm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 말은 무슨 말?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2차네요. 그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자, m 2차 정리했고 m 1차 붙이는 게 요거고 하나밖에 없네. 2abm. 그 다음에 상수가 b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제곱의 개수 당연히 뭐 돼야 되고요? 0 돼야 되고 m의 개수 2ab도 0 돼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 이것도
0이 돼야 된다. 이게 m에 대한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식이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실수 ABC에 대해서 구하시오. 자, 그러면 A가 얼마? A 제곱이 4가 되겠죠. 0 되려면 맞죠? 그럼 A는 풀마 이겠네. 부호를 얘기를 한 적이 없네요. 맞지? 아직까지는 부호가 뭔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면 풀마이고요. 자, 그럼 B는요? 자, A가 마이너스 2든 2든 그럼 4B든 마이너스 4B든 걔가 0 되려면 뭐가? B가 0일 수밖에 없고요. 그쵸? 되겠지? 자, 그럼 B가 0이니까 B제곱 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8 얘가 0 돼야 되니까 C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A가 풀마이 뭐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맞죠? 4 더하기 0 더하기 4 해서 답은 8 적으면 되는 문제.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K다 라는 걸 쓰고 시작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치? 자, 그래 놓고 이 값이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입을 한다. 이게 안 돼요. 왜? 대입을 하면은 알파 제곱 뭐 K가 있어가지고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구할 수도 없으니까 대입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 이것도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말이 같죠? 되겠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K만 적어볼게요. 얘가 얼마예요? 3알파죠. 맞지? 자,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뭐라고? 3알파. 그럼 3알파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니까 얘는 2알파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것도 어떻게? 똑같겠죠. 2베타분의 1 이렇게 바꾸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고요. 자, 그래서 2 곱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뭐야? 알파 베타분의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베타 이렇게 되고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문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K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그게 2분의 1이니까 K는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쉽죠? 자, 그리고 456번 자,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라네. 정사각형 모양의 폭이 12, 12가 되도록 하는 넓이를 구했더니 자, 도로의 넓이가 처음 땅의 4분의 3이래요. 자,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보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따로따로 보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자, 어떤 식으로? 여기 있는 직사각형 4개를 한 군데 몰아넣는 거죠. 자, 요렇게 일단 뭐 요거 붙이면은 요렇게 붙고요. 그치? 요것도 위로 붙이면 요런 식으로 이것도 일로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색칠한 부분이 전체의 얼마만큼?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길이 4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쪽 부분 전체 얼마겠어? 전체의 4분의 3이겠죠. 전체의 4분의 1이 길의 넓이니까. 되겠어? 자, 그럼 길이가 원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x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자, 요 길이가 얼마만큼? 12만큼이니까 여기는 x-12일 거고요. 그쵸? 요 길이는요? x에서 얼마만큼? 20만큼 뺐으니까 x-20 이렇게 되겠죠. 길을 한 곳에 몰아서 만든다 해서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그럼 처음 넓이가 얼마였겠어? 정사각형 넓이는 x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든 넓이는 즉 x-20 곱하기 x-12를 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전체의 얼마라고? 4분의 3만큼이라고. 길이 4분의 1이니까. 되겠어?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240은 4분의 3x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저건 뭘 구하는 문제였지? 아,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넘기면은 4분의 3x제곱 빼면 4분의 1x제곱이니까, 맞죠? 자, 4 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면 128x 4 곱하면 숫자가 이렇게 커.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 그쵸? 되겠습니까? 4 곱한 거예요, 그치? 자, 인수분해가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네. 120과 8 하면은 128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그쵸? 그치? 그래서 x의 값이 얼마이거나 128이거나 8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치? 이 길이가 x의 길이가 8이 될 수가 없죠? 왜? 여기 잘린 요 길이만 해도 얼마만큼? 20, 10이니까 최소 20은 돼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맞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는 20보다는 최소한 커야 돼. 얘가 8이면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10이 있단 소리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x는 얼마겠다? 128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128이 왜 적혀? 120과 8 해볼까? 자, 그리고 459번. 자, 요거는 이제 문제 말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적어놓고 구하라는 게 요걸 구하라는 건데,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f2는 뭘 말하겠어요? n이 뭐니? 자, f2는 뭐예요? f2는 n이 얼마일 때? 2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쵸? 이거는 F4는 n이 얼마일 때? 4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F6은요, n이 6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2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니까 실근 1개, 서로 다른 실근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실근은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버리면 좀 곤란해요. F2 더하기 F2-F3 F6이니까 F2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의 실근 찾아야 되니까 이거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x니까 오케이 음수네. 그러면 실근이 0개네. 그렇게 하고 그 3개 다 해야 되잖아, 맞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의 기준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냥 얘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잖아, 그쵸? 이해되겠어? 맞지? 자,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판별식이 n제곱 마이너스 4n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래 놓고 대입을 해보라는 거야. F2는 그럼 n이 2일 때 n이 2면 4 빼기 8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0개가 돼야 될 거고요, 맞죠? F4는요, 여기 4 넣어봐. 4 넣으면 16 빼기 16이니까 0이죠? 판별식이 0이니까 중근까지 테니까 서로 다른 실근은 1개가 나올 거고요, 그치? F6은요, 여기 6 넣으면 36 마이너스 24니까 10이면 0보다 크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찾아라, 이 말인 거지. 넣어놓고 3개를 판별식을 쓰지 말고요. 판별식 하나에다가 저 값들을 넣어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정도 센스는 있잖아, 다들. 없니? 네. 469번? 469번. 이거 안 했는데, 아직. 네? 아니다, 해야 할 수 있는 거. 자, 469번. 자, 469번 보면, 자,
개수가 실수인 이 말 왜 쓸까? 켤레근의 존재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개수가 실수란 말 굳이 한 말은 켤레근이 켤레 복소수, 켤레 무리수 다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맞지? 개수가 실수란 말은 실수하는 유리수도 포함하니까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기억 AC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2개다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뭘 써봐라는 거예요? 판별식을 썼을 때. 자, 이거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쵸? 되겠어요? 자, 그러면 AC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을 쓰면요. 자, B제곱은 당연히 뭐겠어? 플러스겠죠. 맞지? 마이너스 4AC. 자, AC가 부호가 뭐라고요? 문제에서? 음수라며. 맞죠?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음수를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플러스 되겠죠. 그 말은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AC가 0보다 작단 말이. 맞지? 그러면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AC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큰 식이 됐죠? 그 말은 무슨 말?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치?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니은.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이면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이다. 이거 함정이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켤레근이잖아. 아까는 뭐랬어? 켤레근 존재한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아니야. 왜? 맞는 거 아니야? 자, A, B, C가 뭐라고 했으니까? 실수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실수니까 당연히 켤레근이 존재를 할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봐. 이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자, 두 가지였어요. 맞지? 개수가 뭐인 경우? 실수인 경우는 뭐 P 플러스 QI랑 P 마이너스 QI 이렇게 켤레 복소수가 실근이 된다 했고요. 맞지? 뭐라고 했을 때? A, B, C 개수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뭐 P 플러스 Q 루트 N과 P 마이너스 Q 루트 N 켤레 무리수가 켤레근으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자 봐봐. 이거 두 개가 무슨 관계? 켤레 무리수잖아. 맞죠? 그럼 얘가 켤레근이 성립하려면 개수가 뭐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돼? 유리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개수가 뭐라고 했어? 실수라 했죠. 자, 봐봐. 우리가 배운 실수는요,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어떻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눈다고요. 맞지? 실수 안에는 뭐도 가능하다. 실수 안에는 무리수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이해되겠어? 그 말은 무슨 말? ABC가 실수라고 했는데 유리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ABC가 뭐일 수도 있다.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ABC가 무리수이면 이 켤레근이 성립 안 할 수도 있겠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니은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참이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니은은 틀린 말인 거지. 니은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다? ABC가 반드시 뭐다? 유리수이다 라고 성립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두 분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겠니? 자,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근이 뭐예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쵸?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로 나올 때 두 실근을 갖겠죠. 맞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했어요? 두 근의 이 두 근의 뭐를 구하면? 차를 구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럼 차를 구하면은 당연히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되니까 큰 수가 누구예요? 당연히 플러스 붙는 게 큰 수겠죠. 마치 실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뭐 하나 빼라 이 말이죠. 되겠어? 자,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a 분의 맞죠?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b는 없어지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맞니?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실근이다. 두 분의 차다. 맞죠? 그럼 디귿 맞아요? 틀려요? 디귿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디귿은 뭐라고 했는데? 절대값 a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맞아요? 자, 절대값 a가 붙었어요. 맞아? 틀려요? 자, 보세요. 개수가 a, b, c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차니까 당연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이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A의 부호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A가 만약에 음수면요. A가 음수면 이거 둘 중에 누가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4랑 5 중에 누가 커요? 5가 크죠? 그런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는 누가 커요? 마이너스 4가 크잖아, 그쵸? 맞지? 즉 분모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얘가 얘보다 큰 게 맞아요. 그래서 차가 이거 빼기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A가 음수면 여기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데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양수음수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자, 생각해야 돼, 얘들아. 차는 단순히 빼기가 아니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고요. 결과가 항상 뭘로 나와야 돼, 차는? 차가 결과는 항상 뭘로 나와야 돼? 자, 봐봐. 2랑 8에 차가 얼만데요? 차는 6이라고요. 마이너스 6이 아니에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까먹으면 안 돼. 차는 항상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차를 이렇게 적어놨으면 오히려 틀린 말이 되겠죠. 왜? A가 음수이면은 차가 반대로 계산됐으니까 계산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다, 이 말인 거지. 오히려 절대값을 빼고 있으면 애들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였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이거에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유형 15, 16, 17 3개 남았습니다. 이번에 따로 뗀 이유가 뭐다? 보라색이니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진하죠? 맞지? 내용이 앞에 유형, 기본 유형들보단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여러분 기준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은 많이 풀어보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유형 15번. 자,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이거 근데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안 나요? 그럴 수 없는데. 자, 한 적 있으면 어떡할래, 너가? 한 적 있으면 어떡할래? 분명히 있어요, 이거. 여기 앞에서 했어. 몇 쪽이냐면, 자, 페이지 36쪽. 36번. 36쪽 편이 유형 4번입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이거랑 똑같잖아.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하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때 유형 4번 이거 하면서 240번 설명하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미지수의 위치를 살짝 바꿔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 혹시 납니까? 그게 요 문제예요. 유형 15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형 14번에 그 내용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 무슨 문제라고 했어 내가? 이름까지 정해줬어. 적어놓은 사람 없나? 유형 4번에 36조 유형 4번에 무슨 문제라고 했었다? 저는 뭐라 했어? 무슨 문제를 했어? 아이씨,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 적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240번 그 분명히 내가 A의 위치 바꿔가지고 미지수 바꾸면 문제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풀이를 따로 해줬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중 판별식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니? 난리가 있나? 자, 유형 15번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중 판별식입니다. 이게 이중 판별식 무슨 뜻?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k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자, 그럼 봐봐.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우리 인수분해 매뉴얼 다 기억하고 있죠? 항이 6개 있고 문자가 2개 이상입니다. 뭐 확인하는 거?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차수. 차수 확인하는 거죠. x 몇 차? 차. 2차 y 2차 차수가 같으니까 어떻게? 한 문자로 내림 차수 정리하라고 맞지? 그 세 메뉴를 까먹었다고. 자, x에 대해서 내림 차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로 식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x에 대한 내림 차수이죠. x제곱 x 없는 걸로 정리를 했죠. 맞지?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식은요, 차이점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숫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크로스에 더 해가지고 이거 y를 만들어서 k를 직접 세팅할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문제라서 쉬웠는데, 여기서는 전에도 말을 했듯이 미지수가 여기 뒤에 식에 붙어버렸어요. 요렇게 되겠어? 그러면 이게 K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y-1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겠어? 반대로 가는 거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못하겠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봐봐, 내가 하면은 끼워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에 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k인데,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가운데 합해가지고 y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3y 2y 적어가지고 플러스 y 나오니까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7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적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7 나오네? 그래서 여기 적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위에가 3y 마이너스 1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더해서 y 마이너스 1 가운데 나오네! 그래서 k를 찾을 수 있죠. 이 정도 내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짜맞추기로 k가 나온다고요, 뭔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될 리가 없죠, 맞지? 여러분 천재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인수분해했더니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x-2y 플러스 3 x 플러스 y-7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를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치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치면 x는 2y-3, x는 -y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왔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겠죠? 자, 그럼 봐봐. 얘의 근을 찾았을 때 근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되겠지? 그럼 근의 공식 써보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하면은 요렇게 근의 공식을 썼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근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으로 치면 맞지? 자, 그랬을 때 이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y에 대한 1차식. 그럼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차가 맞는데 얘가 1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봐봐. 루트 안에 정리했더니 예를 들어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루트를 못 지우죠. 1차가 될 수가 없다고요. 맞지?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1차식이 될 수 있어요? 루트를 없애려면 루트 저기 2차잖아. 맞죠? 2차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렇지. 제곱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든 요거랑 요거 정리하면 y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뭐라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이 뭐가 돼야 돼요? y에 대한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루트를 벗기면서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 식에 방금 하고 왔잖아. 완전 제곱식 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 정리해볼게.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이 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이 이 식의 판별식이죠. 맞지? 그러면 이 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다른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중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있어 보이죠? 아닌가?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다시 정리 뭐라고? 이게 x에 대하고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y에 대한 1차식으로 방정식이 해가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정도 됐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됐지? 자 그럼 판별식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죠. 판별식 쓰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4y제곱 마이너스 47 28y 플러스 4k 이렇게 되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판별식이죠. 맞지? 자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25y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1 플러스 4k란 말이야. 맞죠? 이게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는데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이게 또 무슨 식이 돼야 되겠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식 재우려면 이거 외에 또 판별식은 짝수공식 가능하죠. b'가 마이너스 15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c 하니까 이 판별식이 0이다 해서 k를 찾아라 이 말이 문제인 거죠. 되겠니? 판별식을 써서 나온 식의 판별식이 0이다 풀라 이 말이죠.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200 마이너스 100k네 맞죠? 이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0k니까 맞죠? 그래서 k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되겠니? 모르겠으면 외워야 돼요. 이중 판별식,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푸는 거다 이 말인 거지. 되겠어? 돼야 되죠. 제일 좋은 건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줬듯이 숫자 짜맞춰가지고 y-1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사실 잘 안 보일 거거든요. 처음 할 때는. 얘처럼 이런 문제 한 몇만 개씩 풀어보면 몇천 개, 몇만 개씩 풀어보면 보이겠지. 한번 천재들은 그렇게 안 풀어봐도 바로 아는 애들도 있긴 있던데 여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446번. 자, 이거는 잘못 푼 2차 방정식을 알려주고 제대로 푼 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네 자주 하는 거잖아. 잘못 풀잖아. 맞죠? 자, 잘못 풀었을 때 이건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되짚어주기 위한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너네 잘못 풀 수 있으니까 너네가 잘못 푼 거 어떻게 해야지 제자리로 돌아오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태가 그게 자 446번 바로 문제 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자, 소라가 x의 개수를 즉 a를 어떻게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마이너스 3과 4가 나왔대요. 되겠죠? 근데 민혁이는 상수항이니까 뭐를? 민혁이는 상수항이니까 c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러니까 봐봐. 두 친구가 한 명은 A를 잘못 봤고 한 명은 C를 잘못 봤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 둘 다 다르게 나오겠죠. 둘 다 틀린 문제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풀었을 때 진짜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아이, 내가 잘못 봤네. 나도 잘못 볼 수 있네.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X 제곱이 아니라 X의 개수는 뭐예요? B를 잘못 본 거죠. 맞죠? X의 개수 잘못 봤다 했으니까.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준 거예요. 자, 봅시다. 틀릴 뻔했네. 자, 그래서 소라는 B를 잘못 보고 민혁이 C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소라는 B를 잘못 봤어. 그 말은 A, C는 제대로 본 거다 이 말이죠. 맞지? 소라는 A, C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럼 민혁이는 C를 잘못 봤어. 그럼 뭐는 제대로 본 거야? A, B는 제대로 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소라가 나온 그는 B를 잘못 봤지만 A, C는 제대로 봤으니까 A, C로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근의 곱은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소라가 제대로 본 A, C에 대해서 근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A분의 C잖아. 맞죠?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2. 이건 제대로 본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치? 되겠죠? 자, 그럼 민혁이는 C를 잘못 봤어. 그러면 AB는 제대로 봤잖아. 그러면 AB는 뭐를 결정해요? 두 근의 합. 그럼 민혁이가 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인데 그거는 뭐야겠어? 두 근 합치니까 이건 제대로 본 애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대로 못 봤어도. 그렇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C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A라고 할 수 있고 B를 4A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지? 되겠지? 자, 그럼 방정식을 새로 써봅시다. AX 제곱 더하기 BX인데 BX는 B는 뭐랑 같다? 4A랑 같아요. 플러스 C인데 C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12A랑 같아요. 이거는 올바른 식이라는 거죠. 제대로 본 것들 조합을 했으니까. 자, 그럼 양변에 뭘로 나누면? A로 나누면 제대로 본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근이 뭐이거나 2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뭘 찾아라 했지? 아,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 그러면 되겠죠? 자, 봐봐. 이것도 어디에 속해 있는 유형이에요 사실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속해 있는 유형이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447번도 지금 바로 풀 거예요. 그냥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근의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C로 봤다. 이 등신인가. 맞지?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잘못 구했대.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있었대요. 이런 멍청이가 있나. 이거 좀 심했다. 맞죠? 어쨌든 이렇게 잘못 보고 풀었더니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6과 1이 나온 거예요. 그쵸?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 풀면은 오히려 머리 좋은 애들이 고민을 막 해요. 4AC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AC로 풀었으면은 어디 A가 4를 나누는 C를 4로 나눈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풀이가 되거든요. 그럼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근이 마이너스 6과 1이 나왔다는 말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두 개가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하나는 1이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6, 둘 중에 하나는 1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합하면 뭐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맞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6, 하나는 1일 거고. 둘 중에, 그러니까. 자,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게 얼마라고? 두 분 합했을 때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 말이고요. 맞지? 그럼 두 분을 곱해봅시다. 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4a 제곱분의 2a 곱하기 2a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거 합차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 빼기 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죠. 루트는 없어지고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ac 그쵸. 그러면 a 하나 약분하면 4a분의 c가 되는데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마이너스 6 그게 4a분의 c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이 어떻게? b는 5a가 될 거고요. 맞죠? c는 마이너스 24a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되겠니? 자, 그래서 실제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인데 b가 뭐라고? 5a가 될 거고요.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4a가 되는 식으로 제대로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a 날리고 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니까 인수고 나면 3, 8에 마이너스 3이라 주니까 근이 뭐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8이거나 이렇게가 올바른 방정식 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유형 17번. 자, 이거는 fx는 0과 f의 ax 플러스 b는 0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건 일단 원래 푸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의외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fx가 내 맘대로 4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자, 얘들아 f1은 얼마인데요? 뭐죠? f 뭐 마이너스 2쯤 하면 마칠 되죠? 맞지? 자, fa는 뭔데요? fa는 4a 플러스 1이야. 맞죠? 자, 그럼 f5b는 뭔데요? 20b 플러스 1이에요. 그쵸? 맞지? 자, f의 2x 마이너스 3은 뭘까요? 4의 x에다가 그냥 늘 하듯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x에다가 2x 마이너스 3 넣어가지고 쓰면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뭐가 돼요? 8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다를 거 없어요. 그냥 fx는 fax 플러스 b가 그냥 이 식은 뭘 의미하는 거다. 여기 x에 들어가야 되는 식에 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넣어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맞지 명준아? 피곤하니? 정신 차려봐 명준아.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별게 아닌 게 봐봐. 448번 보면 자, fx는 0에 두 근이 뭔지 알아야죠. 두 근의 합이 5래요. 자, 그랬을 때 f의 3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근데 두 근이 뭔지 모르잖아. 맞죠? 그럼 두 근을 내 마음대로 세팅 한번 해볼게. 보통 뭐라고 세팅할까? 알파베타.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면 그러면 fx는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fx 식을 뭐라고 쓰면 되는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fx라고 쓸 수 있잖아. 맞죠?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f의 3x 플러스 1은 뭐 하라고요? x 요 자리에다가 뭐를 3x 플러스 1을 넣으라고요. 그치?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3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는 0 이게 이제 f의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거 근 찾으면 이거 근 뭐예요?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다? 0 되려면 3x는 넘겨서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 맞죠? 그럼 x는 뭐가 되겠다?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될 거고 맞지? 이게 또 근이 되려면 x는 뭐가 되겠다?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가 근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이 두 근의 뭘 구하라?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자, 두 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분자에 있겠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5라고 알려줬어요.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1이다 라고 푸는 내용이 이 풀이가 되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원칙적인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똑똑하게 풀면은 이러한 계산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똑같은 문제.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일 때 f의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맞지? 그래서 자, 문제 풀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두자. 이건 똑같이 했어요. 그치? 그래서 원래 풀이는 어떻게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잖아. 맞죠? 맞지? 근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뒀으면 뭐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식이 뭔지 몰라도 f 알파가 0이 돼야 될 거고요. 맞지? 그쵸? f 베타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치?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이 알파, 베타로 뒀으면. 자, 그럼 봐봐. f라는 식에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f라는 식에 0이 나오려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알파랑 베타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렇게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의 그는 3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알파가 되는 경우, 베타가 되는 경우라고요.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면 1 넘겨가지고 3으로 나눠주면 아까 그 쓸데없이 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산한 식이랑 똑같은 결과의 해가 바로 등장을 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수아 알겠니? 몰라도 상관없어. 내 기준에서 모르면 기사에 때리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모르면 이렇게라도 풀면 답이 나오니까. 이게 원래 풀이는 맞아요. 풀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고 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이게 근이라는 것과 방정식이 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에 대해서. 갑자기 배고프네. 그러니까 봐봐. 자,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450번. 자, 보세요. 자, 원래 풀이로 보여주고 지금 한 좀 있어 보이는 풀이를 두 개 다 보여줄게요. 자, 시간 차이를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fx는 여기 두 근의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각각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fx는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fx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정확하게는 뭐야? 최고차이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써야 되는데 방정식을 풀 때는 a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안 쓴 것 뿐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성립을 할 때 뭐를 f의 2x 플러스 5는 0의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에다가 뭐를 2x 플러스 5를 대입을 하면 2x 플러스 5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x 플러스 5 마이너스 베타, 이게 f 2x 플러스 5라는 식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이게 0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니까 근을 찾으려면 2x 플러스 5 마이너스 알파 이것도 0 돼야 되고 2x 플러스 5 마이너스 베타 이것도 0 돼야 되니까 2x는 알파 마이너스 5 해서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5 그래서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다시 fx는 0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가 성립을 한다고? f 알파를 해야 0 되고요. f 베타를 해야 0 된다고요. 맞지? 됐죠?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f의 2x 플러스 5가 0이 되려면 어쨌든 2x 플러스 5도 뭐가 돼야 되겠다?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5가 알파가 베타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이
f의 2x 플러스 5의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차이점 이해되겠죠? 식을 써가지고 근을 만들어낸 거랑 그냥 보자마자 근을 만들어내는 거는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여기 있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면 학교 시험에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맞지? 왜? 노땅으로 푸니까, 정석으로 푸니까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이렇게 풀 줄 알아야 시간 절약하고 다른 문제도 건드리고 고민할 만한 문제들 시간 투자를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서 한 5분 빨리 풀었다 그럼 다른 문제 5분 투자할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지?